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몇 년째 떠나와 있다 보니 한국이 그리워져서 그런지 요즘 문득 옛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멀리 타국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몇 년 됐고 지금은 이곳에서 적응도 하고 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나고 자란 저의 고향 한국이 그립고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바로 그 몇 안 되는 나쁜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 땅을 떠나기 바로 직전 벌어진 일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 평생을 좌우할 뻔한 일이라 그런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자꾸 떠올릴 만큼 좋은 기억은 아닌지라 저도 그런 기억은 최대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나면 속이 풀려 금방 잊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여자 몸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시며 젊은 시절부터 별 고생을 다하시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아마 그때 어머니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되셨겠네요. 아버지가 계셨던 제 어렸을 적 저희 가정은 참 행복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집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정하신 부모님 덕에 늘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었죠. 어릴 때야 바라는 게 많지 않기도 하고 그저 부모님 귀여움 받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기에 그래서 저는 걱정도 없이 참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신나게 뛰어놀다가 매일 저녁 밥 짓는 냄새에 이끌려 어머니가 부르시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때마침 아버지가 저 멀리서 퇴근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낡은 부츠를 신고 현장 일을 다니시던 아버지는 먼지 가득한 셔츠를 털어내며 저를 안아주곤 하셨었어요. 먼저 씻어야지 성격 급하다는 어머니의 괜한 타박에도 너털 웃음 터트리는 아버지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저는 먼지 냄새와 스킨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머리 뒤로 노을 져가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행복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어려서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별것 아닌 그 기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선명한 것을 보면 어린 시절 저는 분명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비해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집안 형편 탓에 공부도 길게 하지 못하셨고 때문에 고된 일 하시며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으니 누구보다 성공한 분들이셨죠. 늘 열심히 바깥 일을 하시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봉급으로 생활을 알뜰살뜰 꾸리시는 어머니. 두 분의 사랑 안에 저는 참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때는 별 걱정도 없고 생각도 없던 철없던 시절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책가방 던져놓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총싸움이나 하고 다녔으니까요. 비비탄 쏘아대며 온 동네를 쏘다니고 식구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다음날 또다시 놀 궁리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 철들지 않을 줄 알았던 저는 제 예상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이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 생각에 꾸역꾸역 신발에 발을 집어넣고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유리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공부에 별 흥미 없던 저는 하교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여시더니 저를 불러내셨죠. 뭔가 잘못됐구나 느낀 것은 처음 보는 그 선생님을 본 직후였습니다.
저는 낯선 그 선생님을 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 차마 어머니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겨우 선생님 손에 이끌려 어머니 앞에 다가섰더니 정신 못 차리고 울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을 끝없이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에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멀리 아득하던 중 저는 병원 전광판에 떠있는 아버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있다는 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저는 어머니의 설명 없이도 그 상황을 자연스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10살 난 나이였지만 온몸으로 불행을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현장 일을 하시던 아버지를 늘 걱정하시던 어머니셨는데 당시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번 걱정을 하시는지 몰랐던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 뒤로 매일 장을 보고 밥을 짓던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 계시지 않으셨고 저도 더 이상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 곁을 지키셨고 저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제라도 깨어나실 것 같은 모습에 매일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리광도 부리지 않고 떼도 쓰지 않겠다며 그렇게 바라고 바랐건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저를 안아주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 모자는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네요. 평생 저의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저희 가족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흔적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로 이사를 떠난 우리 모자는 그렇게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동네에 둥지를 틀었고 그 뒤로 저와 어머니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철부지 어린이일 수 없었고 가정주부셨던 어머니는 가장이 되어 홀로 세상의 풍파와 싸우셔야 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려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일을 다니시는지 늘 새벽부터 길을 나서셔야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도 늘 제 식사를 챙겨주곤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시작하셨고 저는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놀고 싶지도 않았고 가족 없는 빈집에서 할 일도 없던 저는 그때부터 공부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공부 많이 안 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아버지 말씀에 늘 뛰어놀기 시작했던 제가 언젠가부터 집안의 책을 다 읽고 교과서를 달달 외우며 공부에 힘을 썼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지나가듯 흘리는 어른들 말씀이 제가 공부 열심히 하여 어머니 호강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만점을 받은 제 성적표를 보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꼬박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또 보고 싶었던 저는 그 뒤로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중학생이 된 저는 집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며 점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 혼자 벌어 제가 학원까지 다닐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학원은 싫다는 핑계로 혼자 독학을 했었죠. 제 성적이 오를수록 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창우가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보다. 사실 네 아버지도 집에 돈만 있었으면 대학도 가고 남았을 텐데. 아버지가 책을 참 좋아하셨잖니.
그래서 학교는 못 나와도 아는 것도 많고 참 똑똑했는데 말이야. 우리 장우는 대학 가서 학사도 따고 박사도 따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텐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서글프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학사도 따고 박사도 따서 훌륭한 사람 되어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려 고생하셨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그렇게 혼자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셨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제 학원비를 벌겠다고 주말마다 파출부 일까지 다니셔야 했어요. 평일에도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나가시는 것을 보며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괜찮으니 무리하지 마시라는 제 말에도 어머니는 그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며 그 고생을 하셨네요. 엄마, 쉬는 날도 없이 그러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힘든 일도 아니라서 그래. 그 집도 나처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집인데 주말에 일을 해서 애가 혼자 있다잖니. 그래서 그냥 가서 집안일만 좀 해주고 잠만 자고 오면 돼. 별로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일보다 편해.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나 때문에 그러신다는 걸 알기에 저는 어머니의 고생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전교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원하던 대학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저는 과외도 시작했고 성적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명패 덕에 과외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고 남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돈을 몇 시간 만에 벌면서 생활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부만 하기 바쁜 애가 무슨 과외까지 하냐며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그 정도 고생은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 다 하는 연애할 새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머니가 주말마다 일을 봐주시는 그 집 아이의 과외를 맡게 됐습니다. 수연이가 공부에 영 흥미가 없어서 말이야. 학원을 보내놓으니 자꾸 땡땡이만 치고 과외도 몇 번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나 봐. 사모님이 아이 성적 때문에 항상 걱정이신데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도 애가 여태 공부에 흥미가 없다 해서 내가 네 얘기를 좀 했지. 왜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꼴찌 친구들 성적도 올려주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명문대 학생이라니까 더 마음에 드시나 봐. 장우 너 주말에는 별일 없잖아. 그치? 2시간씩만 봐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래? 엄마랑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요? 하긴 나도 주말에 엄마 얼굴 보면 좋긴 하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집 아이의 과외를 맡으며 그렇게 그 집 아이 수연이와 인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겨우 3살 차이였지만 당시에는 수연이가 여자로 보인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3살이라는 나이 차는 엄청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이성으로 보기가 어려웠죠. 저도 어렸을 적 여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던지라 그냥 동생 같은 마음에 잘 대해줬습니다. 공부 말고 대학생활 얘기도 해주고 가끔은 고민 상담도 해줬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수연이는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아이돌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등 기초 과정도 미처 떼지 못한 탓에 초기에는 기초를 쌓으려 고생했었죠. 그래도 가르치면 곧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해보려 하는 덕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동안은 과외를 하면서도 늘 딴청이었다는데 제 수업은 웬일로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중상위권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하위권 학생들이 성적 올리는 게 더 쉽죠. 덕분에 기초만 쌓여도 성적은 쑥쑥 오를 수가 있었어요. 제 덕이라기보다는 수연이가 워낙 기초가 없었던 탓이었죠. 하지만 눈에 띄게 오르는 성적에 수연이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제 덕이라며 제게 참 고마워하셨었어요. 아유, 장우 덕분에 요즘 수연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그동안 비싼 과외에 학원에 돈 들여서 별짓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어쩜 그래? 그게 어디 제 덕인가요? 다 수연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수연이도 그동안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그랬지 하면 잘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뿐이죠. 어머, 겸손하기도 해라. 그게 수연이 제 덕이면 내가 그동안 그 고생을 했게? 다 장우 학생 덕분 맞다니까. 장우 엄마는 참 좋겠어.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동안 나한테 괜히 아들 자랑한 게 아니었구나. 아유, 우리 사위 삼고 싶네 정말. 그때는 제가 칭찬을 받아서 기쁘다기보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서 패기치지 않고 좋은 얘기를 들은 게 기뻤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그게 좋았고요. 수연이 어머님은 많이 기쁘셨는지 그 뒤로 제 과외비도 더 올려주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 월급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수연이 성적 오른 게 다 내 덕이라면서 월급까지 올려주시더라? 앞으로도 수연이 신경 많이 써달라 그거겠지 뭐. 예전처럼 와서 자고 갈 수 없냐 그러는 거 네 핑계 대면서 겨우 뿌리쳤네. 아휴, 그래도 수연이가 철이 들어서 다행이지. 옛날에는 사춘기라서 그런지 나한테 짜증도 심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그렇게 저는 군대에 갈 때까지 수연이의 과외를 봐줬고 어머니도 수연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집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있어줬으면 하셨던 것 같지만 어머니가 이제 아이도 다 컸고 그만하겠다 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때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형편이 나아진 덕에 어머니는 이전처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됐고 저는 하루빨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날만 고대하고 있었죠.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대학원생이 된 저는 논문에 연구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며 교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수가 되겠다는 작정은 아니었는데 제가 하던 공부에 흥미를 가지다 보니 오래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가 되겠다는 저의 결심에 어머니는 참 많이 좋아하셨고 저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창 바쁘게 지내던 그때 저는 우연히 수연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놀라서 고개를 돌렸더니 그곳에 아가씨가 된 수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오빠 장우 오빠 맞지? 너 설마 수연이니? 세상에, 너 이제 다 컸구나.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오빠야말로 이제 아저씨 같네. 나도 많이 늙었지? 야, 근데 너 선생님이라 그래야지 오빠가 뭐야? 오빠야말로 언제적 얘기야? 이제 내 과외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은 무슨 아저씨라고 하려다가 말았네. 그래. 너 편한 대로 부르는 거지 뭐.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잘 지내지? 아주머니도 잘 계시고.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는 사이 수연이도 벌써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 세월이 참 빠르다 싶었습니다. 꼬맹이인 줄만 알았던 수연이가 어느새 아가씨가 됐고 저도 내일 모레면 30이 코앞이었네요. 수연이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승무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했으니 자기한테 딱 맞는 직업을 가졌네요. 우리는 그간 못했던 안부를 나누며 몇 년 만에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는지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수연이와 저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사실 저희는 참 통하는 게 많은 사이였습니다.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남들은 모를 상처와 애로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고민은 아무나와 나눌 수 없다 보니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서로를 참 잘 이해하곤 했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은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고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고 수연이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더군요. 남자 아이들만 짓궂은 줄 알았더니 여자 아이들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심지어 수연이 어머님이 술집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수연이가 그래서 더 학교 생활에 마음을 못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연이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와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었죠. 학교에서는 부모님 직업으로 놀림을 받았고 수연이 어머니 역시 술집 한다는 사람들 편견 때문인지 늘 수연이에게 바라시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연이가 제게 그런 말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들이었으면 엄마가 엄청 좋아했을 텐데 맨날 나한테 공부 못해서 어쩔 거냐고 대학이라도 가야 사람들이 안 무시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명문대 다니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엄청 사랑받았겠다. 홀어머니 밑에서 나와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잘 알았던 저희는 연인이 된 이후에도 서로를 보듬으며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서로 바쁜 일정 탓에 보통 사람들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데이트를 즐기며 우리들만의 추억을 쌓아갔죠. 그렇게 저희가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네요. 그동안 싸우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들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이가 예전과 같이 철없을까 걱정도 하셨지만 밝게 잘 자라는 수연이를 보시며 걱정을 접으셨어요. 저도 수연이도 이제 더 이상 그 시절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다 자란 저희는 드디어 부모님의 품을 벗어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나이도 차가고 진지했으니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 결혼식에 서로 데리고 가면서 우리도 결혼할 거라 당연히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우선 제 입지가 탄탄해야 했죠. 당시 저는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땄고 솔직히 교수 임용이 쉬운 일도 아니고 워낙 좁은 길이라 금세 교수가 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제대로 벌이도 없는 제가 결혼을 꿈꾸기에는 언감생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된 듯 찾아온 그 기회에 저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저는 그 소식을 곧장 수연이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확실해지면 알릴 생각이었지만 수연이에게만큼은 제 결정을 빨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야, 수연아, 나 미국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어. 그쪽에서 내 논문을 보고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 물론 내가 경력도 없으니까 아주 대단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연구비 지원에 계약 조건도 괜찮은 것 같아. 가족이 있으면 하우스 렌트도 해준다니까 나쁘지 않잖아. 정말? 그럼 당장 가야지. 안 그래도 국내에는 자리도 없어서 고민이라면서 뭘 고민해. 그치. 좋은 기회지. 그래서 말인데 수연아, 혹시 나랑 같이 미국 갈래? 갑작스러운 저의 제안에 많이 놀랐을 텐데도 수연이는 제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멋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수연이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소식과 함께 저의 미국행 계획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죠. 솔직히 저는 어머니만 좋으시다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걸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은 무슨 젊은 애들이야 어디 가나 잘 적응하니까 괜찮지만 엄마는 영어도 못하고 가서 할 것도 없잖니. 영어야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엄마도 언제까지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머, 요즘 100세 인생인데 내 나이면 아직 한참 아니니? 네가 나이 먹었다고 엄마가 할머니라도 된 것 같아? 엄마 이제 겨우 50대다? 내가 뭐 네가 걱정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엄마는 지금처럼 여기서 내 일 하면서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리고 신혼 꾸려서 가는데 따라갈 만큼 눈치 없는 시엄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괜히 내 걱정할 필요 없이 둘이 가서 잘 살아. 자리 잡으면 한번 놀러 가거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끼리 미국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결혼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했어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저의 미국행을 기뻐하신 것은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도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반응만 보면 저희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시는 듯 보였으니까요. 어머, 우리 김서방. 세상에, 예전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더니 다 교수하려고 그랬구나. 아니, 수연이한테서 뭐 논문 쓰고 박사 공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교수 될 줄은 누가 알았어? 이 정도면 최연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빠른 편이기는 하죠. 다 운이 좋았어요. 국내에서 자리 기다리려면 한참 더 걸렸을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저를 잘 봐주셨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립대라서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교수한다는데 아무렴 어때? 이 좁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야 더 큰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나 요즘 여기저기 자네 자랑에 바쁘잖아. 주변에서 딸 시집 잘 보냈다고 난리야. 제가 이렇게 기쁜데 사돈도 참 기쁘시겠어요. 아유, 좋아해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저는 장우보다 수연이가 걱정돼서 결혼하자마자 먼 미국 땅 가서 적응은 잘 할지. 어머니도 곁에 안 계시고 이래저래 미안하기도 하네요. 어머,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하여간 옛날부터 사서 걱정이라니까. 우리 수연이야 외국 안 나가본 것도 아니고 가서 교수님 사모 노릇 하려면 다른 걱정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워낙 똑 부러지는 애들이니까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 걱정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요. 애들 먼데 보내는데 비슷한 사정에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는 옛 인연도 있으니 앞으로는 서로 자주 보면서 친구처럼 지냅시다, 사돈.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며 친구 같은 사돈처럼 지내자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둘 다 혼자 계실 어머님들 걱정이 가장 컸는데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저도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네요. 장모님은 교수 사위 보시고 딸이 교수 사모 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전하시며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한 반응에 민망하기도 했는데 장모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저도 모르지 않기에 그런 장모님을 이해해 보려 했죠. 예전에도 수연이를 통해 종종 듣고는 했지만 사실 불법 업소가 아닌데도 술 장사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여자 혼자 술집을 한다고 하면 장모님도 별 소리를 다 들으시며 고생이 많으셨겠죠. 그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이해를 하지만 남들은 물장사라며 무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장모님은 수연이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셨고 늘 명예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해내지 못한 그 꿈을 사위인 제가 대신 이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장모님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려 했죠.
그래서 결혼 준비에 출국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지인분들께 사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는 것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는 게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출국하면 언제 또 들어올까 싶어서 죄송한 마음에 장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을 떠난 수연이 없이 저 혼자 예비 처가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결혼식에 오지 못하실 지인분들께 미리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미남이시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머리도 좋으신가 보다. 아직 한참 젊은데 벌써 교수라니 대단해요. 어머, 당연하지. 그럼 똑똑해서 못생겼을 줄 알았어? 우리 사위는 어디 내놔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얼굴 잘생겨, 키도 커, 머리도 좋아, 심지어 교수 자리도. 아무 대학이야?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국 애들 가르치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그러게 장 여사가 괜히 자랑한 게 아니네. 장 여사 수연이 출세시키고 싶어 하더니 대단한 사위 봐서 참 좋겠어. 칭찬이신 건 알지만 제가 자랑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장모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계신 지인분 유학 자리까지 부탁하시는 바람에 더 불편해졌습니다. 김서방, 미국 교수하면 학생 한 명 정도는 추천서 같은 걸로 꽂아줄 수 없나? 네? 추천서요? 여기 이 사람 막내 아들이 미국 유학을 생각 중인데 미국 유학이 쉬워야 말이지. 혹시 자네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해서. 그 정도는 되잖아. 그치? 장모님의 기대를 깨트리기는 싫지만 아직 임용도 안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된다고 해도 저는 그런 청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가 불편해진 저는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서 시간을 죽이다가 아주머니들 시끄러운 대화 소리에 정신이 빠져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옆에 있던 2층 계단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수연이 방이 있던 2층을 보니 옛날에 수연이 과외해주던 기억이며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온 김에 수연이 방이라도 구경할까 싶어 다가가는데 안에 누가 있는지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는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2층으로 누가 올라가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던 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통화를 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죠. 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전화를 듣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돌아가려는데 한마디 말이 제 귀를 사로잡더군요. 자기도 왔으면 우리 사위 보고 좋은데. 곧 출국해야 해서 더 시간 못 내지. 그러게 오늘 꼭 오라니까는. 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모르게 귀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별것 없을 줄 알았던 그 통화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우리 일해주던 아줌마였잖아. 그래. 인연이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야. 그래. 뭐? 미쳤니? 식물에 사돈 대접하게? 나는 우리 교수 사위 하나 보고 결혼시키는 거지. 그 여자랑 사돈할 생각 추호도 없어. 사돈을 하더라도 수준이 맞아야지. 분명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사돈이 우리 어머니일 텐데 분명 두 분이 친구처럼 지내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망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휴, 어차피 애들 미국 가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뭘. 우리 딸도 하마터면 식모 시엄마 모실 뻔했는데 안 엮이고 미국 가서 얼마나 다행이야. 혹시나 그 여자가 아들 따라간다 하면 어쩌나 걱정했더니 다행히 그런 눈치는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도 돈 없고 못 배운 여자가 어떻게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 하긴 그 여자가 반찬은 참 잘했는데. 아이,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척 불러가지고 와서 일이나 좀 시켜야겠다. 아이, 그 여자도 오지랖이 넓어서 말이야. 해달라면 돈도 안 받고 해줄걸? 나는 교수 사위에 공짜 식모까지 생기네. 그동안 저와 어머니에게 옛 인연을 들먹이며 잘해주시던 그 장모님이 맞는 건지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장모의 속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우리를 대했구나 생각하니 술집 사장이 괜히 술집 사장이 아니다 싶더군요. 뒤늦게 깨닫게 된 장모라는 여자의 진심에 저는 파혼과 함께 복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방으로 들어가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인들은 서로 자기 아들 미국 유학 보내겠다며 제게 조언을 구하며 지들끼리 신이 났더군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애들 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부정청탁이라는 거 모르세요? 자녀들 유학 보내고 싶으면 공부를 시키셔야지. 이런 자리나 쫓아다니면서 청탁이나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자기 노력도 없는데? 정신 차리시고 이럴 시간에 애들 공부나 시키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시던지요. 옛날부터 유유상종 근묵자흑이라더니 저희 장모님이랑 다들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네요. 저는 바빠서 먼저 간다고 전해주시고 잘들 놀다 가세요. 저는 장모가 내려오기 전에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집 사위 된다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하니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그런 소리 듣고 창피해서 차마 말을 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나 장모에게서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파혼만 통보하고 넘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동안 그 진심을 숨기고 우리 어머니를 무시했을 것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직접 얘기를 전하러 장모가 한다는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가게로 가서 가장 비싼 술과 안주를 시키며 이것저것 진상을 부렸습니다. 진상짓 하는 꼴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일부러 룸도 잡지 않고 바 테이블에 앉았죠. 혼자 온 손님이 비싼 술 시켜놓고 진상을 부리니 쫓아내지도 못하고 직원들도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안주가 별로다, 술이 가짜 같다며 별별 트집을 잡아댔고 당장 사장 나오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사장 있지? 장 사장! 장 사장 나오라고 해! 어디 이 돈 받으면서 이따위 안주를 낼 수가 있어? 어? 가게 떠나가라 소란 떠는 제 소리에 장모가 뛰어나오더군요. 아마 저인 줄도 모르고 대체 누구인가 싶었을 겁니다. 뭐야, 김서방? 아니, 자네가 대체 왜 여기 있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진상이야? 비싼 돈 받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병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아니, 맛이 이상한데? 이거 그냥 사기로 신고해버릴까 보다. 뭐? 사기? 아니, 자네 지금 취했나? 대체 왜 이래? 지금 장모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장모? 장모는 무슨? 내가 미쳤어? 술집 사장한테 장모 대접해주게? 뭐라고? 왜 그렇잖아요. 당신도 우리 엄마 식모라고 사돈 대접 못하겠다면서. 근데 나는 당신이 장모라고 술집 사장 장모 대접 해야겠냐고. 솔직히 내가 잠깐 미쳤었나 싶네.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물장사하는 집안이랑 인연을 맺으려고 했을까? 아유, 아마 내가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미국 가서 교수할 사람인데 이렇게 수준 안 맞는 집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제가 도저히 그쪽 집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따님,
그냥 데려가셔서 수준 맞는 사위 구하세요. 저는 파혼하려니까. 결국 제가 자기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아챈 장모는 다음날 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죄를 했습니다. 사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김서방이 오해를 좀 했나 봐요. 저는 그냥 옛 인연이 이어진 게 신기해서 별 의미 없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교수 어머님 되실 분을 식모라고 무시하겠어요. 제발 파혼만은 말아달라고 말려주세요. 어머니, 저 오빠랑 못 헤어져요. 저희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내다보지도 않았더니 엄한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결국 제가 나와 다시 한번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파혼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결혼 없자고. 당신 딸이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다른 사윗감 찾아보라고. 오빠, 엄마가 실수한 거야. 알잖아.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왜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 그래? 그게 과연 진심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만 말해주겠는데 다음에 결혼할 거면 네 엄마 입단속부터 잘 시켜. 물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입이 너무 가볍더라. 하긴 덕분에 나는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안 그래? 혹시나 여자친구는 다를까 싶었지만 자기 엄마 감싸는 걸 보니 똑같다 싶었습니다. 두 모녀는 모진 제 말에도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청첩장까지 돌리고 파혼을 하게 됐고 결국 혼자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파혼까지 하게 되며 어머니는 당황하시고 어쩌면 자기 때문이라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뒤로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아놓고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도 이곳으로 모셔왔죠. 그 사이 나이 드신 어머니도 손주 볼 생각 때문이신지 한국에 계시겠다 고집 피우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드디어 원하던 가정을 꾸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향살이가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제 가족이 있으니 저는 어디든 천국이다 싶네요. 어쩌면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행복을 놓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좋은 인연들만 만드시며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